고려의 수도 개경이 거대한 불길에 휩싸이고 골목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그날의 충격을 기억하시나요? 천년을 이어온 찬란한 문치주의의 전통이 단 한 명의 무신이 뽑아든 칼날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과연 그들은 어째서 칼을 들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의 칼끝이 향했던 곳은 대체 어디였을까요? 단순히 힘을 과시하려던 반란이었을까요? 아니면 한 시대의 몰락을 알리고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예고했던 거대한 전환점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며 인간의 깊은 욕망과 차별, 그리고 폭력이 빚어낸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무신 정권의 등장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골마 터진 고려 사회의 깊은 상처와 모순이 결국 폭발한 비극적인 결과였죠. 당시 고려는 문신 귀족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며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썩어 문드러진 불평등과 차별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문벌 귀족들은 대대로 고위 관직을 독점하며 부와 명예를 한 손에 쥐고 있었죠. 그들은 넓은 토지를 겸병하여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권력을 이용한 부정부패는 일상이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호화로운 연회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그들의 모습은 낡은 군복을 입고 허리띠를 졸라매던 무신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무신들은 문신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제되고 차별받았습니다. 아무리 전장에서 큰 공을 세워도 문신들처럼 높은 관직에 오르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설령 관직에 오른다 해도 이들은 문신의 아래에 놓여 온갖 멸시와 모욕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문신들이 무신들의 수염을 불태우거나 뺨을 때리는 노골적인 모욕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니 그들의 좌절감과 분노가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돌아온 병사들은 굶주림에 허덕였고 몇 달치 봉급은커녕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반면 문신 귀족들은 사치를 일삼으며 흥청망청 돈을 썼으니 군인들의 불만은 마치 마른 장작처럼 쌓여만 갔죠. 이러한 불평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 사회 전체를 뒤흔들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문신 귀족들의 호화로운 저택과 사치스러운 연회로 가득했지만 그 그림자 아래 지방 백성들의 삶은 고통과 피폐함 그 자체였습니다. 세금은 끊임없이 오르고 가혹한 수탈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유랑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신 중심의 권력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했죠.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군인들은 천대받고 백성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 이 모든 부조리함이 한데 엉켜 거대한 폭발 직전의 위태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끓는 점 직전의 주전자처럼 고려 사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의 불씨였습니다. 그 불씨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네, 그 불씨는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죠. 때는 1170년, 고려 의종은 보현원이라는 곳으로 행차를 떠나게 됩니다. 이 행차에는 많은 문신 귀족들과 함께 무신들도 동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신들은 또다시 무신들을 대놓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취한 문신 한 명이 무신 이소응의 뺨을 때리고 또 다른 문신은 젊은 무신들의 수염을 태우는 등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죠. 오랜 시간 쌓여온 무신들의 인내는 결국 이 순간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솥뚜껑을 억지로 누르던 압력이 한계를 넘어 터져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무신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이의방과 이고를 필두로 정중부, 채원 등 뜻을 같이 하는 무신들이 칼을 뽑아 들었죠. 그들의 칼날은 문신들이 모여 환락을 즐기던 궁궐을 향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밤이었습니다. 무신들은 궁궐로 들이닥쳐 문신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던 궁궐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고 밤하늘을 붉게 물들일 만큼 수많은 피가 흘렀죠. 문신들은 자신들이 평생 쌓아온 부와 권력이 무력 앞에서는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쓰러져 갔습니다. 이 잔혹한 숙청의 밤은 천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고려의 문치주의 시대를 단번에 종식시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왕은 어찌할 도리 없이 무신들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변의 칼날은 문신들만을 겨눈 것이 아니었죠. 무신들은 무능하고 나약했던 의종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여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고려의 권력은 칼을 든 자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무신들 내부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마치 굶주린 맹수들이 먹잇감을 놓고 서로를 물어뜯는 것처럼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등 무신 정권의 주역들은 서로를 견제하고 배신하며 끊임없이 권좌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권력을 잡은 이들은 이전 문신 귀족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병을 양성하여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 화려한 저택을 짓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았죠. 자신들이 타도했던 부패한 문신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힘으로 얻은 권력은 또 다른 힘에 의해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러한 권력 다툼 속에서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무신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고 군사력을 동원해 토지를 겸병하는 등 수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백성들은 전국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만적의 난입니다. 개경에서 노비였던 만적은 광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느냐며 신분 해방을 외쳤고 수많은 노비와 백성이 그의 외침에 동참했습니다. 비록 만적의 난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는 무신 정권의 포갑적인 통치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얼마나 깊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고려의 땅은 무신들의 칼부림과 백성들의 피눈물로 얼룩진 혼돈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몰아친 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것처럼 고려 사회는 예측 불가능한 혼란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신 정권은 권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소통이 단절된 사회가 얼마나 극단적인 폭력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그 힘을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휘두를 때 그 사회는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준엄한 경고가 아닐까요? 그들의 칼날이 향한 곳은 문신 귀족들의 목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천년의 문치주의와 함께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던 것이죠. 무신 정변의 칼날이 고려의 심장을 꿰뚫고 난 뒤 문치주의의 시대는 막을 내렸지만 평화가 찾아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칼을 든 자들의 세상은 이전보다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잔혹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죠. 권력을 쥔 무신들 사이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정변의 주역이었던 이의방은 정중부에 의해 제거되었고 그 정중부 역시 점고 강단 있는 무장 경대승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먹고 먹히는 거대한 먹이사슬처럼 권력의 꼭대기에 오르는 자마다 얼마 못 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섬뜩한 역사가 반복되었죠. 경대승은 이전의 무신들과 달리 사치를 멀리하고 사병을 동원해 치안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 고려는 또다시 깊은 혼란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번에는 천민 출신 의민이 권력을 장악했는데요. 그는 무신 정권의 폭력성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병을 동원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하며 온갖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권력의 칼날이 향하는 곳은 오직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있었으니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만 갔죠. 농토는 황폐해지고 조세는 무겁게 부과되었으며 언제 어디서 무신들의 칼날이 자신을 향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무신 정권은 권력을 잡은 이들이 끊임없이 서로를 죽이고 죽이는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인간의 밑바닥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기였죠. 이들의 눈에는 백성들의 고통이나 국가의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장의 권력 유지와 사적인 부축적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결국 고려는 문신들의 오만함과 무능함에 이어 무신들의 폭력과 탐욕으로 얼룩진 채 깊은 병을 앓게 된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간 백성들에게는 그저 고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토록 잔혹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불러온 걸까요? 단순히 몇몇 무신들의 우발적인 반란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무신정변이 일어나기 이전 고려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비극에는 씨앗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무신정변을 낳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문신들의 오만함과 무능함에 있었습니다. 고려는 태조 왕건이 개창한 이래 문치를 숭상하며 문신 중심의 사회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문치주의는 변질되기 시작했죠. 문벌 귀족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을 독점하고 음서 제도를 이용해 자손들에게 세습하며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능력보다는 혈통이 중요해지고 학문보다는 가문의 배경이 출세를 좌우하는 썩어 문드러진 사회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들은 권력을 독점한 채 사치를 일삼고 백성들의 토지를 겸병하며 부를 축적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은 자신들의 이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백성들의 고통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저택과 연회는 궁핍한 백성들의 삶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죠. 게다가 거란과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해야 할 군사적 위협 앞에서도 이 문신 귀족들은 탁상공론에만 몰두하며 실질적인 국방력 강화에는 소홀했습니다. 마치 튼튼해야 할 기둥이 썩어가는 줄도 모른 채 화려한 치장에만 열중했던 모습이랄까요? 결국 그들의 무능함과 현실 안일주의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했던 것이죠. 이처럼 고려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문신들의 오만함과 무능력은 결국 골마 터질 수밖에 없는 거대한 상처를 오래도록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 관직에 오르는 것이 아닌 대대로 이어져 온 가문의 배경이나 든든한 혈통을 통해 권력을 손쉽게 세습하며 자신들만의 견고한 울타리를 더욱 단단히 했죠. 능력보다는 누구의 자식인가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보다 항상 우선시되었으니 국정 운영은 탁상공론에 그치거나 사적인 이득에 좌우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했습니다. 마치 썩어가는 나무의 가지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서로를 지탱하며 위태로운 균형을 이루는 모습과도 같았달까요? 이런 문신들의 방만한 행태는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었고 수많은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을 좇는데 급급했습니다. 반면 변방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던 용감한 무신들은 과연 어떠한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거란과 여진족의 거센 침략에 맞서며 실질적인 군사력을 꾸준히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쌓은 눈부신 공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문신들의 노골적인 멸시와 지독한 차별뿐이었죠.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는 문신들이 독점적으로 앉아 있었고 무신들은 그저 전투에서 소모되는 도구나 하찮은 존재로만 여겨지는 비참한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변변찮은 보수와 승진 기회는 물론 기본적인 인간적인 대우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던 것입니다. 마치 열심히 일한 농부가 힘들게 일군 귀한 수확물을 주인에게 부당하게 빼앗기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격이었달까요? 이처럼 쌓이고 쌓인 무신들의 불만은 거대한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고 그들의 손에 쥐어진 칼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문신과 무신의 해묵은 갈등을 중재하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왕권은 과연 제 역할을 제대로 다했을까요? 당시 고려의 왕권은 문신 귀족들의 압도적인 세력에 휘둘리며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죠. 국왕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신들의 눈치를 보며 중요한 결정을 미루거나 결국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마치 거센 파도 앞에서 배의 선장이 조타키를 놓쳐버린 것처럼 왕권은 중심을 잃고 망망대해를 하염없이 표류하는 듯 했습니다. 견제할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문신들은 더욱 아나무인 격으로 권력을 남용했고 무신들은 자신들의 설 곳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고려 사회 시스템의 깊은 균열을 여실히 드러냈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비극적인 결말을 일찌감치 예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무신정변은 과연 우발적으로 터져버린 단순한 사건에 불과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뿌리 깊은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계층 간 소통의 부재가 마침내 폭력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분출된 비극적인 필연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겁니다. 마치 끓어오르는 압력소대 증기가 한계에 달했을 때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는 것처럼 고려 사회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모순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문신들의 오만과 무능이 폭발의 결정적인 촉발제가 되었고, 무신들의 누적된 분노가 거대한 폭발의 도화선이 된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힘의 역전이 아니라 한 시대의 몰락과 완전히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칼을 들고 권력을 잡았던 무신들 또한 그들 이전의 문신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변의 성공 이후 무신들은 자신들끼리 권력을 독점하고 내부에서 피비린내 나는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문신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 역시 사병을 동원하고 막대한 토지를 겸병하며 사치와 향락에 깊이 빠져들었죠. 결국 백성들의 삶은 더욱 비참하게 어려워졌고 만적의 난과 같은 대규모 민중봉기가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맹렬히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마치 섬뜩한 대자비처럼 반복되는 듯 했습니다. 권력을 쥔 자는 언제나 그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 부패하기 쉽다는 씁쓸한 교훈을 우리에게 다시금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무신정변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만연한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계층 간의 소통 부재가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사회는 깊은 혼란과 폭력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려의 역사에서 똑똑히 목격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만과 무능에 빠진다면 결국 그 칼날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들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뿐만 아니라 패자의 절규와 시대의 모순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서사입니다. 무신정변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의 비극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어 현재를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갈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죠. 무신 정권의 칼날은 결국 또 다른 칼날에 쓰러졌지만 그들이 남긴 그림자는 고려 말까지 이어져 또 다른 비극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신 정권이 낳은 또 다른 혼돈, 몽골 침략과 그 저항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